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도민들 중에는 버스 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해서 집중 진단해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김희연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사무부 감사 기간이신데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현병주 한국교통방송 제주본부 방송지원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제주도가 한 30년 만에 대중교통체제를 이제 전격적으로 개편해서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편리하다는 분도 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2년 평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 부장님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점수로는 뭐 한 지금 80점 예. 정도는 줘야 될 것 같고요. 2007년 8월에 이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네. 돼가면서 차량 대수가 556대에서 네. 883대로 약 네. 327대가 증차됐고 네. 운행 횟수도 하루에 4,082번에서 네. 6,001번 정도, 네. 약 2,000 횟수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기존 요금 1,200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동안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 횟수는 많이 늘었다고도 보입니다. 그전보다는 증가 추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한 해 예산이 약 967억인가 이렇게 들어갔고 내년에는 약 1,000억 원 가량이 그리고 소모되는데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본에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하게 차량을 이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잡한 도시 구조를 좀 변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운영할 때 승용차를 제한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급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완벽한 대중교통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병주 국장님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시고 평가하셨습니까? 점수는 약 85에서 90점 정도까지 좀 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여건이 좀 진행 여건이 좀 좋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이 아라동이어서 버스 체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해진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예전에는 이제 버스를 언제 오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승객을 찾아서 버스가 오는 형태로 바뀐 점에서 획기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시에서 이미 준공영제라든가 버스 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약간 숙고 기간을 가져서 저기서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이것을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시범 기간을 가졌고 이런 약간의 그 과정을 거쳤으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 체제 개편은 바람직한데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차분한 준비를 하고 시행했으면 숙려 기간이 좀 필요하지 더 좋았지 않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과장님 시절부터 이거를 전담해서 지금 수년째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노력해 주시는데 스스로 어떤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중교통 과장 하면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2년 전인데요. 이제 우리 부의장님, 김현 부의장님하고 현병주 국장님 그래도 그나마 점수를 한 80점대 이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편할 때 이게 왜 개편하게 됐고 또 아까 김현 부의장님 목적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최근 5년간 2013년 이후에 갑자기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고 5년 동안 8만 7천 명 증가를 했거든요. 또 관광객도 1,000만에서 1,500만, 500만 증가를 했고
그래서 자동차는 매년 2만 대씩 예. 5년 동안 10만 2천 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5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예. 됐고 그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들어간 게 대중교통체 개편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개편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중에 쭉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2년여 이상 준비를 했고 해다 봐도 이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은 이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전역 시내버스화해서 모든 시내버스로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또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무임 교통복지 카드를 도입을 했고 또 무료 환승 시간도 늘렸고 또 자동차 대수도 늘리고 또 운전자도 근로기준표에 맞추기 위해서 충원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 수입은 각종 무료 정책이라든지 감면 정책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운송 원가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이 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편한 이후에 2016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개편을 하면서 11.4%라는 이용객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6천만 명 돌파를 했고 전 처음 개편하면서 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노선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해서 혼란이 있었지만은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빨리 좀 그나마 정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963억이라는 이 버스 준공영비를 도입하면서 도민의 혈세 퍼주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편이 됐겠죠. 네. 아까 말대로 이제 그 동안에 인구 증가도 있었고 또 교통 체제를 개편하면서 승용차를 좀 줄이자 하는 정책하고도 조금 벗어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 아까 우리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버스의 이제 운행 비용 정산하는 부분에서 버스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다음에 업체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배분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운행 비용 정산하는 것이 이제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데 그 표준 운송 원가가 제대로 적립이 돼 있는지 사실은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퍼주기 아니냐. 그다음에 차량 대수를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들. 그다음에 정비사 인건비와 정비 금액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도 지적됐었고 거기에 따른 또 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사전에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 식당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뭐를 해줘도 아니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데 버스 업체들이 수익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서비스나 경영 서비스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안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자유스럽게 운영하고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에 도정 질문할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지금 감사지청에서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민들의 방향이 뭐 편한 건 좋지만 1,000억 이상 소요되게 되면은 온전히 이건 도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스 회사 대표이사의 뭐 모친이 8, 90세인데 이제 뭐 과다하게 어떤 그 급여가 지급된 사례라든가 이번에 감사 지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스스로 자성하는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2년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예. 선행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예. 도시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했고 제주형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임원이면서 등기부상 임원인데 예. 실질적으로 근로도 안 하면서 받아가는 예.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환수 조치를 했고요. 예. 또 과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와 관련해서 조금 예. 이제 우리 도민들께 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운송 원가를 정하는데 물론 이제 전문 회계 기관에서 조사해서 네. 정합니다. 정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각 회사마다 전부 운송 원가가 다르고 예. 이런 것 조사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시간적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한 다른 서울 같은 데는 지금 14년째 하고 있고 광역시는 한 10년째 이상 예.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예. 아직은 이제 우리가 1, 2년 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원가를 예. 계속적으로 감액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드는 거는 이제 965억 올해 기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안 나는 우리 요금 정책을 예. 제주도에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르신들 하고 장애인들 전부 무료하면서 그게 이제 연간 한 115억 정도 우리가 요금 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제주도 전체를 실질적으로 서귀포까지 아니면 성산, 모슬포까지 한 4, 50km 되거든요. 제주시에서. 시도의 요금 체계로 보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갑니다. 4, 50km면. 예. 근데 제주도는 기존의 개편 전에는 최대 3,3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별시되면서 예. 그래서 3,300원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은 대중교통 개편 전에도 그 구간 손실 보전금을 해서 우리가 예. 보전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걸 다시 또 1,200원으로 예. 시내버스 요금으로 맞추면서 그게 또 한 15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운송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6,245만 명이 작년에 이용했는데 이거를 이제 1,200원씩 계산하면 거의 한 800억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800억 수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도 줄어드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예, 드리고요. 일단 그 정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우리 현명주 국장님은 그 우리 표준 운송 원가 문제라든가 네, 어떤 네. 버스 업체의 어떤 플리식 뭐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개편 이후에 그 예. 비수익 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배차를 하고 요금 단일화, 또 무임승차층이 확대된 것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분담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었죠. 대신 공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수익层面에서는 개선되기보다는 재정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적자 보전을 해주던 것이 누적되고 준공영제 이전 단계부터 그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노선 운영은 버스 회사인 상태에서 잉여 차량 그러니까 또 예비 차량 관계없이 적자 보전을 해주게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표준 운송 원가라는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잉여 차량, 그러니까 운송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차량이랑 잉여 차량이 남아 있는 걸 그대로 적자 보전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애초에 다른 지방에서 있었던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이 좀 적자를 줄이는데 좀 힘들지 않았는지 생각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제도 시행에서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1년 차에서는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어떤 갑자기 시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그 업체를 비롯해서 근로자라든가 노선 운영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사례를 볼 때 그 엄청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했던 점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 타시도에 왜 그 적자가 늘어나는지 보니까 연료비가 많고 인건비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좀 파악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적용했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 그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 도민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의 어떤 그 버스 파업 문제 이런 것들도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임금도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버스 업체에 우리가 많은 퍼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민들은 발이 묶일 뻔하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지만 도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병주 국장님은 되게 좋으신 말씀만 하시는데 네. 사실 1,000억 원이면은 일반 시민들 100만 원씩 10만 명에게 나눌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우리가 나눠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1년이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10년이면 1조예요. 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좋아졌다. 좋아지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거는. 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아야 되고 복지문에서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건 좋다. 그러면 좋아진 건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더 잘해서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고 또 서비스를 잘할 것이냐. 좀 전에 아까 그 우리 운전원들의 파업 사태가 있어가지고 아마 복지비로 그때 3만 원씩인가 친절봉사비인가 뭔가 해서 3만 원씩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친절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불친절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또 여기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모에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의 월급이 나간다든가 비상임이사에게 또 그 정도의 월급이 1억 3천만 원 나간다든가 이것은 오로지 도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지 그거 나갔는데 시행 2년밖에 안 돼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책 방향이 거꾸로 도민들에게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과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35건이 감사 지적 사항 돼서 내가 사실 보다가 놀랐어요. 지금 여기 일일이 다 말씀하지는 않겠는데 감사 지적 사항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공표하면 도민들 놀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절감을 좀 하라. 사실은 90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하면. 서비스 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복지하는 거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재정 지원만큼은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감시 체계, 그다음에 또 중국 영제 뭐 해지 뭐 이런 요건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도민들이 봉사하거나 서비스하거나 복지는 혜택 받는 사람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르신들하고 몇 분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버스 이용객들 몇 분이 받는 건데 나머지 분들에게 당연히 반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해달라. 저는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어떤 버스 회사에 투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원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된 거. 이것은 정말 그 비판받을 만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김의원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관리 감독하면서 뭐 2년밖에 안 돼서 이제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렬히 반성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는 데 있고 또 이제 아까 운송원가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해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업체에서 소요된 원가를 파악해서 이제 조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걸러내야 되고 특히나 이번 그 중국영제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제 조례 제정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투명하게 그 제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시도에서 안 나는 우리 외부 회계 감사 제주도가 공모해서 지정해서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필요하면 중공영제를 하면서 부당하게 어떤 뭐 수급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재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중공영제를 하겠다 했을 때 버스 회사에서 환영을 했는지 하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부 회사는 사실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고 어떤 데는 도산위기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산위기 있던 회사들은 완전 하늘이 준 기회였고 근데 잘 나가던 회사에서는 우리가 왜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뺏어가느냐 이런 쪽 혹시 나오진 않았는지. 물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송 사업자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딜레마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비수익 노선에 사람들은 우리 도 전체 가구 23%가 차량이 없는 가구인데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안 타는 노선에 차량을 투입하려고 보면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나는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럼 보존해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존해줬잖아요. 비수익 노선에서 비수익 노선은.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지원해 주려면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그만큼 기하급수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운수업체가 운송 수익금을 도대체 얼마 벌어들이느냐 그런 거를 공개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운송업체가 투명하게 총 얼마의 운송 수익을 받았고 또 드는 비용은 얼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나와야 투명하게 또 재정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난다고 해도 적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흑자 난다고 하는 데는 이제 아까 말대로 우리가 숨겨버리고 세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네, 우리 이제 현명 국장님 그 아까 나온 정말 그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될 건데요. 이 어떤 버스 회사의 그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그 보조금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제 경영 개선 노력을 해라. 또 그 보조금 집행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뭐 보고를 해라. 이런 그 관리 감독 권한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은 거의 손 놓고 있게 된 거고 모르겠으면 이번에 조례안에는 이제 잡혀 있긴 한데 그 재정 지원된 거에 대한 확실한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 그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각각의 선진국에서도 돈을 지원해준 만큼 14일 이내에 그 재정 지원된 거에 대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모자랐다는 점이 들고요. 그러니까 돈의 혈세가 가는데 너희들 돈 쓴 거 내놔라 하는 것을 숨겨버렸다는 자체에서 상당히 그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에 좀 보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개편 전에는 수익 나는 노선에는 다 자기네 회사 수익금이고 손해 나는 데는 지원해달라. 그럼 못 뛰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익이 그만큼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중국영제 조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이라든지 회계 검사 방법 또 부당수급헌 때 이제 우리가 강제 환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기 때문에 중공영제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 부분 좀 그런 의혹들이 해소될 것을 보고 또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장님 조례를 세심하게 살펴보셨죠? 조례는 이제 보니까 여부회계 감사 규정, 강행 규정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 또 경영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평가 규정하는 거, 그다음에 중공영제 제외하는 방안. 근데 다른 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른 지역 보니까 뭐 인천, 그다음에 부천, 대구시, 경기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5년에 2회면은 아웃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3년에 3회면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부정행위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10월 14일인가요? 발표를 했는데 아주 크나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에 중국영제를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분이 아주 잘하는 데는 잘하게끔.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17년도에 54개 업체에서 18년도에 지금 이제 2019년도 45개 업체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잘하는 데는 수익금이 많이 가게끔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 서비스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서비스는 하나하나 이렇게 똑같이 수익금이 나와버리니까. 그건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도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가지고 인센티브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못하는 데는 페널티 주시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경쟁할 거 아니냐. 경쟁하면서 잘하면 수익금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지금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일 하나 안 하나 나에게는 수익금이 10,000원이 오니까 똑같이 온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기 물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거치고 해서 잘하는 건데 제주도가 그런 방향으로 또 그다음에 제재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페널티 줄 부분은 페널티 주고 이러면 아마 이런 부분이 좀 효과적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조례 좀 보완할 내용이 어떤 것이 제가 쭉 살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를 뭐 중공영제라고 불리질 않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 부산, 경기, 대구, 인천이 중공영제에 대한 제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왜 이런 중공영제 제도 명시를 안 했을까 하고 봤더니 재정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아예 제도화돼 버리면 어렵다는 겁니다. 돈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아예 빼버린 것 같더라고요. 중공영제를. 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기한이 명시가 안 됐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았고 벌칙과 제재 부분이 좀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라든가 재정 지원에 따른 그 벌칙이라든가 제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삼진아웃제를 했지만은 서울에서는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한테 그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대체 뭐냐 해갖고 사실 그러니까 방향만 설정해놨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그 회사 임원의 비리 또 뭐 대형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또는 또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아예 그 비리 포함시켜서 원트라이크 아웃으로 하겠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조례 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한 가지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성과 이윤의 차등 지원에 대해서 그 규모가 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성과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는데 몇 퍼센트를 할 것인지를 약간 차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명시를 하고 이 협약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 안에도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규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버스 업체에 대당 이익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지금 적정 이윤을 19,000원으로 보고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김현 부회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도 50%는 기본 이윤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경영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거기서 깎아서 적게 주고 저희들도 좀 출발하면서 타시도 처음 출발할 때도 25%, 30% 그냥 이윤의 30%를 떼서 그건 성과 이윤으로 떼서 페널티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0% 수준에서 19,000원, 30%에서 5,700원, 대당 5,700원은 업체한테 안 주고 떼놨다가 서비스 경영 평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비율을 저희들도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50%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서울시의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저희들도 중대 비리에 대한 개념이 서울도 아직 모호하게 아직 개념 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현재 3년에 3매 이렇게 됐는데 특히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보조금법에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체의 어떤 부독적 행위 또 일부러 뭐 어떤 부정 수급 행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그 버스 노동자들이 또 관심을 가질 분야가 어떻든 이제 그 보조금은 버스 업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주 중심으로 많은 수익은 남기고 이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임금이 열악하거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또 우리가 혈세를 퍼부어봐도 이게 효과는 없거든요. 또 이 파업이 되면서 도민들은 발이 묶이고 이런 문제는 또 조례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연간 965억 재정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운전자 인건비가 한 60%, 또 유류대가 20%, 80%는 거기 순전히 가동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 유류대고요. 나머지 정비직 인건비, 또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이게 다 대당 몇 명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회사별로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남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하다 보면 괜히 뭐 안 쓴 경비도 타이어를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샀는데 150개 샀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업 정지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중공영제에서 우리가 원가를 안 주면 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중공영제에서 제외보다도 원가를 안 주면 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조례에도 나와 예. 있는데 예. 이제 운수종 아까 종사원 그렇죠. 종사원 예.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종사원들의 처우 개선도 그 경영 서비스 개선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금이 이제 표준운송가를 앞으로 더욱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타이어 얘기했는데 타이어 100개 쓰는데 150개 들어왔다고 해서 해버리는 거. 그건 실질적으로 단가만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비직 그때 예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 지금 예. 그때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정비지급은 정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준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산 절감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을 잘 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제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페널티 활용하고 그러면 잘못하는 데는 안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종사자 복지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친절 문제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우리 고객들에게 이번에도 보니까 뭐 2019년도에도 뭐 기사가 이제 폭행한 사건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원활한 유도를 통해서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질을 높이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차에 외부 광고, 내부 광고 이걸 통해서 수익금을 또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올려서 재정 지원도 줄이고 버스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경영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가 좀 머리를 좀 잘 쓰면 가능할 것 같다. 뭐 수익금 관련 이제 광고 수입도 이제 과거에는 버스 조합에서 이제 수익액 하던 거를 우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해서 굉장히 올려놨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광고라는 게 계속 그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버스 운행 이제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제 BIS는 버스 정보 안내만 하는 수준이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BMS 시스템, 운행 관리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BMS 시스템이 되면 거기에 그 운전자들 출퇴근 관리라든지 뭐 도중 회차 또 몇 킬로 운행했는데 유류가 얼마 소요나 연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서 전부 이제 우리가 경영 서비스 평가라든지 거기 운송원가 할 때 계산할 때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운송원가도 지금 뭐 산정될 타이어 같은 거나 뭐 저 차량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공동 구매로 하면 더 가격도 싸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구매 방안도 이제 뭐 유류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유류가 이제 굉장히 운행 계통이 복잡하고 해서 아직 진척이 된 건 없지만 유류 때도 각 유류 업체마다 다 때는 틀리거든요. 지금 실비정산이죠. 실비정산. 유류 때 실비정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싼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별로 부분들을 차이가 많이 보면, 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비싼 데는 중위 평균을 더 뭐 오피넷 그 단가보다 더 높은 데는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가려고 좀 그러니까 하고 전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이 관료 감독해야 될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도 요구되고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버스 관리 감독관을 하나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게다가 보십니까? 운행 버스의 적정 규모 유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돈벌이가 되면은 버스를 더 산단 말이에요. 더 사갖고 운행하지 않은 버스도 있고 예비 차량이라 해놓고 돈을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우리가 예비 차량을 뭐 무한정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0대당 한 이제 3에서 5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예비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운송가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동비 있고 보유비가 있거든요. 실제 가동한 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인건비, 유류세 이렇게 나가지만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유한 데 따른 비용만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안 남다 보니까요. 지금 그 버스 중공영제를 어떻게 좀 효율화시킬 건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읍면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대형 버스를 계속 운행을 하는데 실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버스가 지금 대형차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이제 뭐 소형 버스로 거의 뭐 대체를 거의 했습니다. 대형차로 가서 뭐 차 몇 명 타고 안 가는 거 저희들이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그 버스를 중소형차로 하면 아무래도 경비도 이륙 때도 잘 들 거고 여러 가지 민감이 아마 똑같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 있고 좀 전에 말한 보유 차량 대수도 조금 줄이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그 애비 차량 있는데 애비 차량 관련해서도 아까 뭐 11대씩이나 이렇게 또 과다 보유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 감사직상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 유지비도 별도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 환승센터에 또 우리 관광지 순환버스 이렇게 보면 네. 거기도 총 수입이 제가 봤을 때 그때 얼마더라 1억 3천만 원이나 됐어. 지금까지 누적 수익금이. 그러면 한 대에 한 4명씩 타고 다닌다는 꼴로 이렇게 감사에 나왔던데 그 지출 금액이 얼마냐? 4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좀 그동안 그냥 놔둬버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예, 아까 말한 읍면동 지역의 소형버스라든가 또 읍면동 지역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가는 버스 노선에 대형 버스에 2~3명씩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공영버스가 이제 중산간, 읍면 중산간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시내버스 이제 할 때 대형으로 했던 거를 작년에만도 한 20대 정도 소형버스로 대체를 했고요. 또 워낙 더 없는 데는 우리가 이제 수용다평으로 해서 9개 노선은 대형 택시로 지금 교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순환버스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읍면 중산간 지역에 사실은 저게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왜 시내는 그나마 이제 시티 투어가 있는데 시외 나가면 관광지에 대중교통 가는 게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해서 개편하면서 신설을 했는데 이게 관광지 순환버스로는 낮에 한 지금 현재는 한 회당 한 6명 탑니다. 대형 버스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이 안 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광지 연계하고 또 일주로 연계하면서 늘려야 되고 다만 그 차가 왜 대형으로 해야 되느냐. 밤에는 심야버스로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야간 잔학습 끝나면 우르르 학생들 타거든요. 그러면 관광순환버스에 꽉 찹니다. 앉아서 다한쯤부터 해가지고 서서 갑니다. 그러면 관광순환버스가 아니네. 그래서 심야버스죠. 아니 그냥 그 낮에는 시내버스로만 별도로 운영을 관광순환버스로 사용을 하고 네. 밤에는 심야버스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그렇고. 관광순환버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편해도 안 좋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도민들이 보는데 조금은 불편해서 택시도 타고 돈 좀 쓰고 다른 차 만들어야 타고 해야지 너무 편하게 해서 돈 아무것도 안 쓰면 제주도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 단순하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면 혹시 도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에게 뭐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교통편도 이용하게끔 해서 렌트카도 이용하게끔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편하게 하면 관광객들이 가서 돈 쓰겠습니까? 게다가 회차지나 휴게 시간에 공회전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회전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 낭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휴게실이라든가 또는 그 회차지에 쉴 만한 휴식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쉽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냉방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 운전기사들의 이제 복지도 확인시켜주고 또 보강을 해주고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공회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차 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건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가 아마 쌓이고 있을 겁니다. 승객 데이터가. 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를 구분을 해서 차량을 배차시키는 방법도 공차 운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버스 운행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걸로 보는데 준비를 다 하고 계신지 좀 보시죠. 예, 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뭐 저희들도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회전 문제 그래서 이제 물론 근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 장소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제 사실상 아시다시피 종점지 가면 회차지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을 구입해서 뭐 회차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그 축산단지 쪽의 마을이라든지 월평, 삼양 이런 데 하나씩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종점지 가서 휴게실에 좀 쉬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지금 뭐 차 안에 앉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이 공차 그 부분은 참 계속 저도 뭐 이제 한 10년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만 뛰고 낮에는 안 뛰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아침에는 큰 차 보내고 낮 시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차 보내면 어떨까?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량이 2대 필요하거든요. 아침 시간에 딱 한 타임, 두 타임은 차 꽉 차면 어떤 데는 만차가 돼서 타지 못할 정도로 낮 시간에는 텅텅 비어서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전체 뭐 대중교통의 똑같은 이제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한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번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아직도 도민들은 이 너무 차가 많아서 이제 막혀서 정말 시내 다니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제 그 대중교통 체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좀 종합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선 차로제하고 이제 가변 차로제 이렇게 지금 차 버스 노선 하는데 속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꾸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좀 빨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차고지 증명제가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또 렌터카 총량제 또 유류 이제 혼잡 비용 부담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전반적인 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등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읍면지역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교통체제 개편 이게 중공영제와 같이 이제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의 차량을 그러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라고 처음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를 줄이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자.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버스가 편하니까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타고 승용차를 못 사게 하는 방안이 있을 건 아니고 세금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뭐 옛날에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승용차 타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시내 혼잡한 데 들어오는 것을 좀 줄이고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게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승용차 타던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또 일반 학생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편해졌죠. 그래서 원래 취지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위한 목적에 맞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약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좀 안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좀 안정화되면 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권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약에 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싶다면 자가용을 타는 게 불편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쪽에서가 정책적인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도로가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게 되면 자가용을 가지려는 욕구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가용 타는 게 불편해질수록 차가 막히고 주차할 데가 없어지고 비용도 비싸고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쪽으로 그 시프트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가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공급 정책도 같이 가고 있고 수요 관리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중심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 버스 준공영제를 안정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수요 네. 관리라든가 공급 관리를 약간 그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겸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부의장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네.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잘 해주셨고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워낙 교통 혼잡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자가용 승용 이용 억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그 교통 환경을 변할 때 네. 도민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차원에서 아직은 수익이 안 나지만 차를 많이 공급한 거고요. 또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우리 교통유별 부담금 네. 제주도에서만 하는 정책이고 또 교통유별 부담금은 다 하는데 우리만 이제야 네.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네. 전체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주신 말씀들을 저희 도에서도 네.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면서 쭉 해나갈 거고요. 예, 특히 우선 차로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예, 부장님 예. 간략하게 말. 예, 마무리입니까? 예, 예. 어쨌든 대중교통 체제와 우리 중공영제 모든 것이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대중교통이 편해져서 승용차 이용보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도정형과 우리 또 의회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함께해서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제주도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주 간단하게. 예. 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 도정과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협의하고 잘된 건 잘 됐다. 잘못된 것은 서로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차가 너무 밀린다. 아직도 버스 이용이 어렵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당국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